남호른 광역시가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이번부터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의 장애가 있잖아요. 네. 선택에 솔직히 답은 없어요. 그렇죠. 미래니까 말 수는 없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자, 서울 구축 대 경기도 신축. 어떤 게 더 땡기시나요? 경기도 신축. 네. 이유는? 이유는 네. 사실 요즘 신고가 뜨는 네. 것들이 보면 대부분 신축급의 것들이 많아요. 정고점을 회복한다던가 네. 신고가 정고점을 넘어선다거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네.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네. 신축이 정고점 회복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서는 힘 자체가 네. 좀 신축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저 같으면 서울 구축보다는 경기도 신축. 신축. 또 이제 우리 전제 조건이 가격이 같은 현재 기준으로 거잖아요. 같은 거야. 현재 기준으로 같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가격이 같다면 서울의 84와 경기도 신축 84가 같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 구축이 너무 입지가 빠진다거나 이럴 건데 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입지 좋은 경기도 신축이 나올 거고 네. 만약에 서울 구축이 입지가 조금 무난한데 가격이 같으려면 얘가 5구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구하고 84를 비교해도 사실 상승하는 폭이나 힘은 84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경기도 신축이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지의 신축과 신길동의 구축 어떤가요? 가격이 같다. 15억. 수지 신축을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네. 저는 왠지 그 서울의 구축을 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약간 서울 좀 구축은 5구잖아요. 84로 아니, 비교해서 84일 때. 비교해서 네, 그렇죠. 네네. 한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신길동의 84가 정체하고 있을 때 네네. 수지의 신축이 확 올라가지고 비슷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서울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투자로 접근한다. 그러면 사실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요. 맞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길기보다 그럼요. 최대 4년 내에 보는 거니까. 그 후에 치고 빠져야 되는데 얘가 물론 신길동의 구축이 오를 수는 있어요. 더 많이. 근데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이러면 우리는 또 기회비용이라는 그렇지. 게 있잖아요. 맞아. 빨리 올라주고 그만큼 우리는 수익을 얻어서 조금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어야 또 투자자니까.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보면 이제 그 수도권도 어느 정도 올랐잖아. 그쵸. 물론 이제 2천이나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덜 오른 수도권. 수도권은 올랐는데 약간 네네네. 덜 올랐어.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의 광역시 보면 에이스 지역인데도 아예 안 오른 데가 많잖아요. 그쵸. 오히려 안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거 안 같아요? 오른 광역시. 네. 네. 안 오른 광역시. 안 오른 광역시입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전 사이클에서 경험을 했어요. 서울 수도권만 가격이 오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광역시라 할지라도 상승폭이 뭐 대장단지나 이런 것들은 뭐 서울 수도권 못지않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상승폭 자체도 말씀하셨듯이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대장단지들이 오히려 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상승의 사이클과 무관하게라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회복을 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 두 개씩 거래가 되면서 조금 이제 자리를 맞아요.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뭔가 그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 오른 광역시가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또 심리가 바뀐 게 네네네. 예전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 뭐 오르겠으면 거의 다 포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네네. 요즘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왠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된다라고 생각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하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 네네.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하고 최근 코인.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아하. 코인이 네네. 그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에 내 돈이 한 네네. 1억 정도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실 건지 아니면 해외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하실 건지 이건 좀 어렵네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동산이라고 단호하게 딱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경험을 비춰볼 때 사실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부동산도 차트를 보고 그래프 보고 좀 투자 타이밍을 찾는 편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원주님이 이렇게
때 그래프 보고 투자 타이밍 찾으시는데 주식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뭔가 크게 재미가 있다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뭐 자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떨어지더라도 일단 등기를 가지고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편차가 크니까 사실 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1억이 있다 이러면 차라리 분양권이나 이런 그쪽으로 그냥 1억을 다 할수 쓰겠다. 있는 오케이. 것들로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네,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주식을 예전에 1년 동안 전업 비슷하게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사주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모르겠어. 제 나름 내구자였잖아요.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뭔가 좀 느낌대로 그쵸. 가는 걸 조금 맞아요. 그게 되니까. 확신이 좀 드는데 주식은 차트 보면서 뭔가 이 확신을 얻고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저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끝났어요. 네.